안녕하십니까. 코르셋 특수교육의 김남진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도 7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7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되는 강의는 토요일 하루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해서 총 7시간의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 기간은 10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초까지인데 실질적으로 7, 8월 달 두 달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종강일은 9월 3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월 달 말까지 하게 되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전부 일단락이 돼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지는 과정은 기출 동형 문제하고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 동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하고 모범 답안의 틀을 적용하는 거죠. 답을 외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와 같은 유형의 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모범 답안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정답으로 인정을 받고 점수로 카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기본과정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기출과정도 공부하신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쓴 답이 정답의 범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A라는 유형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B라는 정도의 B라는 형식을 갖춘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 모두가 정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와 같은 유형이 돼야지만 정답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드린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정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동형 문제를 통해서는 그것을 알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강론서의 응용 문제 풀이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기출문제 봤었고 그것에 대한 동형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어서 주요 강론서, 주요 강론서에서는 이미 판형이 뒤집어진 것들도 있죠. 신강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새로운 강론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주요 강론서로 인정받았던 책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판형을 바꿔서 등장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용 문제를 발굴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론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목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 기본 과정,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론은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이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든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제가 특강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보는 제시는 해놨지만 제가 관리를 그동안은 꾸준하게 못해온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요. 이제는 특수교육법 외워야 될 때거든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10월달 정도가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지금 올해 보는 시험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신교육과정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에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실하게 암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평가를 통한 인출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일 처음에 마인드맵을 살펴볼 거예요. 이 마인드맵은 기존의 기본 과정이라든지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전부 범위야 전부를 살펴보는 거지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인드맵에 대한 고찰이 끝난 다음엔 바로 기출 동형 문제 풀이가 이어집니다. 기출 동형 문제 풀이가 이어지고 이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에서 뭐를 하느냐? 단순히 문제 풀고 답 확인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 관련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기본교육과정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왔듯이 기출 동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기출 동형 추가 문제 풀이입니다. 기출 동형 문제 풀이, 추가 문제라는 것은 앞쪽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발굴한 문제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요 강론서로부터 도출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와 같이 뭉뚱그려서 기출 동형 추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출 추가 문제를 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 강론서 기반의 문제도 같이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마인드맵하고 기출 동형의 기본 문제 풀고 이론 확인하고 추가 문제 기출 동형 추가 문제 그 다음에 주요 강론서의 문제풀이 이와 같은 식으로 로테이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강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강의 내용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 기반 동형 문제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주요 강론서 기반의 응용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기반의 동형 문제 다루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출 문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책을 두 권으로 분할을 해서 분책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응용 가능한 거의 모든 문제를 포함을 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 때하고 응용 문제를 기출 동형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떻게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문제 같기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지식을 새롭게라기보다는 완전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안착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출 동형 문제를 영역별, 내용별로 구성해서 다룸으로써 다시 한번 주요 이론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아까 자꾸 반복이잖아요. 반복함으로써 암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요 앞서 설명드릴 때 기출문제 기반의 동형 문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하고 추가 문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본과 추가로 구성될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주요 강론서 기반 응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도 살짝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요 강론서가 있죠. 여기서 신강론 포함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것들, 개정된 것도 포함되고 신강론도 포함되고 중심으로서 응용 문제를 제가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신강론 나왔다는데 거기서 출제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건지 상당히 궁금들 많이 해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전부 나올 수는 없죠. 모든 책의 범위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임용시험의 범위 혹은 깊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 모든 걸 다 봤어 라는 자신감, 본 거하고 안 본 거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우선적으로 나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이론까지 모두 봤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림으로써 자신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응용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추출해서 뽑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문제, 임용시험에 나오는 범위와 깊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과정의 총론 분야의 자기 평가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 내용으로 다루는 건 아니에요. 수업 내용으로 다루게 되면 수업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매주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퀴즈 문제를 매주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자기 평가 기회를 가지시고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 선생님들이 조금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시간 외에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평가 계획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퀴즈가 매일 실시됩니다. 조금 전에 자기평가의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동형 문제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풀 거예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외에 선생님들 스스로 제가 드리는 퀴즈를 통해서 매주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동형 재구조화 모의고사를 1회 실시합니다. 그 이전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제가 모의고사를 2회를 실시했죠. 한 번은 기출문제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출제를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문제로 풀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7, 9월 달에 이루어지는 시험은 뭐냐 그러면 기출 동형 문제예요. 기출 동형 문제를 시험의 형식을 갖춰서 모의고사 형식을 갖춰서 선생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시험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바, 모르고 있는 바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범위에 있어서요, 교직이라든지 교육학 논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교과 내용 쪽으로 중심을 두고 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해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과 마찬가지로 모범 답안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계획하기로는 7월 30일 정도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9월 첫 번째 주까지 가긴 하지만 7월과 8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딱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험을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7월 말에 시간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첨삭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첨삭.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정답을 확인하는 거와 더불어서 답안 작성 방법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첨삭을 실시를 할 겁니다.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희망자 전부 대상이 되는 거고, 인강을 통해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이 넘어버리게 되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정도로 제한을 두고자 하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시간이 다 돼가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별도로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퀴즈 형식으로 매번 실시하는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출 동형 문제와 응용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할 것이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나, 답안지에 쓸 수는 있겠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한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동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문제가 있고 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본 문제는 가장 쉽게 추출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문제를 보면 이 문제 뽑아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냈던 것으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내서 책 제목이 김남진 특수교육학 기출동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크크라는 출판사에서 2022년도에 지금 사시려면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원에 재놓고 파는, 혹은 각각의 서점에서 재고를 쌓아놨다가 파는 형식의 출판사가 아닙니다. 이 출판사는 선생님들이 주문을 하시면 그때 제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린트아웃 한 다음에 제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고자 한다 그러면 미리 주문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직강생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오셔서 이 책을 사야지 학원에 구비가 안 돼 있어요. 학원에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자습서, 문제집을 구입할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여기에 접속, 북크크라는 데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 책을 개인적으로 소지를 하신 다음에 학원에 오셔야 돼요. 학원에 없습니다. 학원에 없으니까 미리 주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출 동형 추가 문제하고 주요 강론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별도로 프린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문제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고, 추가 문제는 학원에서 별도로 유인물의 형태로, 그 다음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첨 파일의 형식을 빌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교재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존 스타일대로 학원에 와서 구매해야지, 그 다음에 시중에 뭐 교보 문고라든지 큰 문고 서점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책꽂이에 꽂혀 있겠지, 그런 유형의 서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일정에 따라서 할 것이냐, 7월 2일 날 개강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9월 3일 날 종강이 있다, 종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도가 빨리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정해진 시간 내에 마인드맵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7시간에 하나의 단원들, 경우가 문제 문항수라든지 범위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2개의 단원들을 같이 끝내버리는 경우로 해서 7월 2일에서부터 9월 3일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지원, 통합교육, 특수교육평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쭉 따라서 마지막에 청각장애아 교육하고 전환교육, 이와 같은 식으로 되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저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가 리드하는 시간보다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식의 소유권이 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양이 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하반기서부터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도 해 나가시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자꾸 복습할 수 있는,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하루에 집중해서 끝내고자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의 공부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자 하는지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지식의 소유권이 저로부터 여러분들에게로 이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책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문제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7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꼭 구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믿고 향후 2달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도 있겠지만 향후 2달 다시 한번 여름방학도 끼어있는 이 2달 아니겠습니까? 잘 정리할 수 있고 보람찬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